처음 나가는 거지, 그치? 맞지? 수업은 처음이지. 또 말씀하네. 자, 오늘은 이제 할 건데 바로 그 확률가통계 교과서나 뭐 이거 나가지는 않아요. 1학년 때 했던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관련된 문제를 좀 푼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 근데 그 너네 2학년도 왜 이렇게 그 보충해서 확통 선택을 다 했지? 반 꽉 찼던데. 왜 그렇지? 3학년도 반 하나 만들었거든, 확통방. 3학년은 한 명만 진짜. 3학년 아무도 안 돼. 2학년은. 근데 혹시 막 내신에 도움될까 해가지고 시청했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자, 얘들아 1학년 때 뭐 배웠어? 기억나? 네, 맞아요. 뭐 배웠다고? 순열하고 조합 배웠어요. 순열 기호가 요거였던 거는 기억나요? 네. 이게 뭔데요? 퍼뮤테이션. 다른 말 물어봤는데 P요. P가 뭔데? 순열이요. 그러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MPR 이런 식으로 썼던 퍼뮤테이션. 그래서 예를 들어 너네가 이거는 기억할 걸. 5P3의 계산 어떻게 했냐? 5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했던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상황에서 쓰는 건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MPR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일단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요걸로 할게. 이거는 예시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알개를. 네, 뽑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알개를 뽑을 때도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서로 다른. 혹은 중복 없이. 알개를 뽑는 거죠. 요런 상황. 근데 이렇게 뽑은 다음에 끝이야? 아니야. 어떻게? 네, 이거를 순서 있게 나열. 그래가지고 순열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순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때 그래서 맨날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줄이 5명이니까 요 가운데 줄이 5명이 딱 있을 때 이 중에 선생님이 랜덤으로 3명을 뽑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름 불린 애는 실장시키고 두 번째 이름 불린 애는 부실장시키고 세 번째 이름 불린 애는 화장실 청소를 시켜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어디에는 불리면 안 되겠다. 그쵸. 세 번째는 불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서로 그 뽑히는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순열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뭐가 있었죠, 그러면? 조합. 네, 조합. 걔는 어떤 기호 사용했어? C. 그래서 얘도 NC, R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지. 그치? 그럼 얘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 5C3 어떻게 계산해? 5, 4, 3을 그렇지. 3, 2, 1로 나눴던 요런 계산이었지. 그치? 계산은 기억이 날 거야. 자,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어떻게 뽑아? 맞아. 여기도 알개 뽑기를 하는데 뽑기 말고 뽑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혹은 뭐 중복 없이 알개 뽑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뽑고 나서 어떻게 해? 얘는 끝이야. 더 뭐가 없어. 뭘 하지 않아.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는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선생님이 첫 번째 이름 불리네 화장실 청소, 두 번째 화장실 청소, 세 번째 화장실 청소 이렇게 불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만약에 이름 불렀어. 그랬더니 민결이가 막 싫어해. 근데 만약에 선생님 두 번째 뽑았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뽑혔어. 그런데 민결이가 좋아해? 그럴 일은 없지, 그치? 첫 번째 뽑히나 세 번째 뽑히나 같은 동급인 거지, 그치? 구분이 없어요. 순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조합이라는 컨비네이션 NCR의 얘기였죠. 그래서 이거를 또 식으로도 얘기하는 거 조금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못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중요하고 얘는 계속해서 이번 학기에도 계속 갖다가 쓰게 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원래는 요거 전에 순열가족 배우기 전에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뭐냐면 합의 법칙. 그 다음에 얘랑 비교되는 거 뭐 있을까요? 네, 고배 법칙. 이런 거 있었어요. 그게 뭐지? 자, 얘는 이런 거예요. A 사건 이거나
비사건이 일어나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얘의 경우의 수, 얘의 경우의 수 두 개 어떻게 해준다? 합쳐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고백 법칙은 A, B가 있으면 중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리고 혹은 동시에 같은 말 잇따라, 연달아 뭐 다 이런 그런 표현들. 그래서 얘는 뭐냐면 A하고 B가 동시에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얘의 경우의 수와 얘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곱해줄 건데 너네 이제 다음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작년 거를 생각해봐도 그런데 되게 당연한 얘기야. 우리가 문제를 쭉 읽고 그래 이거는 합의 법칙이야 그러고서 합하는 사람 없어. 이거는 고백 법칙을 써야지 그러고 고백 법칙을 쓰는 사람은 없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 대로 가긴 갈 거거든. 그래도 항상 고민을 해줘라.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 좀 아쉬워서 이때 배웠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뭐 유형의 문제를 아무거나 하나 갖고 온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144에 양의 약수개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가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 어떻게 알아? 너네? 일단 첫 번째 1. 나 잘 몰라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 144. 그럼 그 다음에 그렇지 2. 그 다음에 CC 2.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세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안 세고 다른 거 해보려고 갖고 온 거죠. 그 144를 양의 개수의 개수 어떻게 세냐? 그랬더니 벌써 아까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144를 뭘 해라? 소인수 분해를 하래. 소인수 분해 어떤 거예요? 2로 나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CC 그 다음 얼마? 또 2로 36 맞아요? 그 다음에 2 18 원래는 너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그치? 한수로 툭툭툭툭 나누겠지 그치? 2, 9, 18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면 144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떻게 소인수 분해돼요? 네 2에 몇 개? 4세 곱하기 3이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이렇게 했어? 양의 약수개수 어떻게 셀 수 있어서? 여기다가 1 더해줘요. 그래서 얼마예요? 5. 여기다 1 더해줘요. 얼마예요? 3. 그래서 그 애들을 어떻게 해요? 곱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왜 1 더해가지고 곱했어? 이거 왜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 온 거예요. 144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으로 됐지. 그러면 2는 0제곱부터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야.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랑 요거가 만나는 요 자리 있지? 요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요? 3, 3, 12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약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약수라는 건 뭐냐면 곱해서 그 수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곱하기의 최소 단위로 다 잘라놓은 거야. 그리고 얘를 몇 개씩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그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12 약수 맞죠? 12, 12 곱하면 144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왜 아까 5 곱하기 3이 된 거야? 얘는 1부터 시작해야 돼서 2의 0제곱 1부터 시작해야 돼서 3의 0제곱 이렇게 붙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칸이 4개가 아니고 5칸이 된 거야. 여기가 2칸이 아니고 3칸이 된 거야. 그래서 1씩 더해서 곱하게 되는 요 표 이 안에 있는 이 칸의 개수 얘가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풀 때 우리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뭐 사용한 거냐면 고백 법칙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백 법칙을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지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되게 수많은 유형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뽑아온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1번부터 풀어봐요. 여기 가운데 쪽 선생님 여기 이거 지금 자리표를 저희 만들어 놓고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여기 가운데 줄에 제일 끝돌이 있지? 자네 예. 너 일로 옮기는 거 어때? 부담스러워 싫어? 아니 네가 안 보여가지고 막 왼쪽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래. 그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아니면 세 번째 줄에 저 귀퉁이는 어때?
자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고생을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보자. 자, 볼게요. 집합 x가 있고 y가 있어가지고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f1하고 f2,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값 두 개를 합쳐서 4의 배수가 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 자,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x는 1, 2가 있고 y는 1, 2, 3, 4, 5, 6이 있어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풀 때 사실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야, 함수가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함수가 뭐야? 여기 또 묵비권을 행사하겠지? 함수가 뭐야? 산아, 함수가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와, 거짓말하지 마! 에이! 너 씨, 이것이야말로 반항이다. 예? 그치? 어? 함수가 뭐지, 얘들아? 내가 안 좋을 거야 진짜 이러면. 너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다른 반 수업하고 그냥 틀어주고 갈 거야. 네, 함수가 뭐예요? 그랬더니 다른 반에서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연결 좋았어. 그러고서는 막 신나가지고 우하하 이렇게 연결해놨어. 자, 이거 함수야? 아니요. 아, 이건 아니래. 왜? 연결하라 해서 했잖아. 왜 안 되는데? 여러 개 대화하는 아니고. 얘가 문제지 지금, 그치? 얘가 이렇게 여러 개 쏠 수 있어? 일단 기본적인 함수는 요 정의역이라고 하는 X에서 출발하는 데가 화살을 한 발씩만 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선생님이 만약 화살을 요렇게 쐈어. 이거 돼, 안 돼? 함수? 돼요. 아, 이거 돼? 아, 또 그 대답은 잘해주네. 다른 반 안 돼요 그러는 거였어요. 왜? 그랬더니 되나?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거 돼요. 왜냐면 함수는 이렇게 같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실수 전체가 정의역에 있다고 했을 때 1 넣어도 2, 2 넣어도 2, 3 넣어도 2, 4 넣어도 2, 5 넣어도 2, 우리 이런 함수들 이름도 붙여놨어. 뭐라고 적게? 상수함수. 상수함수 그래프 그려보세요.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아, 또 그리는 건 잘 그려주네. 아, 얘네가 말이 없고 움직이는 건 해주는구나.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대답을 손으로 해볼까? 그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상수함수 돼요. 근데 여기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이 되는 애들끼리를 합쳐서 4의 배수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1이 갖는 함수값이야 뜻이잖아. 1에서 쏠 수 있는 함수값이라는 거잖아. 그치? 1이 쏠 수 있는 함수값의 후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1부터 6까지. 얘 1부터 6까지. 자, 2가 쏠 수 있는 함수값의 후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1부터 6까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똑같은 거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얘들아, 함수값 두 개를 더했을 때 제일 조금 더하면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제일 크게 더하면 얼마야? 12. 이게 6 나오고 이거 6 나왔을 때, 그치? 요렇게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렇지. 4, 8, 12. 선생님이 방금 뭐 한 거야? 케이스 분류한 거야.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여기 처음에 단원 1단원에서는 어려운 게 뭐냐? 경우의 수 세는 건데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차분히 세는 게 이게 이제 능력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줬어. 그럼 이제 2단원은 어떻게? 어떻게 함수값을 2개 더하면 4가 될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부터 6까지 가는, 1부터 6까지 가는. 그러면 이런 거 쓸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앞에 있는 거는 F1에 대한 거고 뒤에 있는 거는 F2에 대한 거라고 하면 누구 더해야 4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할 때는 뭔가 하나를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얘를 올려가면서 쓰죠. 그 다음에 뭐 쓸 거예요? 그거 2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이. 자,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돼. 아까 2 된다? 이거 되는 거지. 한 5번째 얘기하는 거 같고. 자, 그러면 1, 3하고 3이라고 따로따로 세주는 거 맞아? 얘네가 정답은 대답을 잘하네? 다른 반은 아니요 한 명씩 나오거든? 웃기네. 요번 웃기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상관없어. 왜냐면 얘가 1이고 얘가 3인 거랑 얘가 3이고 얘가 1인 거랑은 서로 다른 함수지. 그치? 모양이 다르잖아? 다른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주는 거 맞아.
자 그럼 이번엔 8을 만들어 보자. 오예 1. 이건 안 된대. 왜? 올 수 있는 게 7인데 6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이런 거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얼마에서 해야 돼? 2. 자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뒤집어진 거 센다 안 센다? 센다. 전부 다 다른 함수다. 세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1을 만들어 보자. 야호. 이건 알겠다. 그지? 요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 가지. 그리고 나서 얘들아 3가지 5가지 1가지가 나왔는데 최종 계산은 어떻게 끝내야 돼? 그죠? 더해주는 거죠.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케이스 분류해서 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개를 더해주니까 총 몇 가지로 끝나는 거야? 네, 9가지로 끝나는 거죠. 9가지. 이렇게. 근데 요 문제 되게 웃긴 게 잘 보면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거 약간 어떤 거랑 똑같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 2개 해도 똑같지.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 특히 앞부분 확률 단원까지 공부할 때는 계산은 똑같은데 문제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 그치?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런 문제들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또 마치 2번 문제가 뭘 가지고 해요? 네, 주사위를 가지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4의 배수는 아니고 짝수를 만들어줘라 라고만 했네요. 자,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냐? 한 개의 주사위를 2개를 던지겠다. 그래가지고 눈의 수의 합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 짝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저 옆에 있는 건 3단원 통계. 선생님 칠판을 지워야 되는데 귀찮아서 아직 안 지웠는데 저 열 때마다 애들이 저게 뭐야? 막 그러더라고. 저게 다예요. 3단원의 내용. 그래서 선생님 그때 뭐라 했어? 3단원이 제일 쉽다 그랬지.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라서 저게 뭐야 하는 거지 내용 자체 얼마 안 돼. 오히려 쉬운 거야. 낮에 일단 어려운 거 먼저 해야 돼. 자, 여기를 지나가야 저기를 도착할 수 있어. 자, 이번에는 2개를 던져서 짝수야. 이번에도 항상 생각하는 거야. 어떤 거? 야, 주사위 눈이 나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좋아. 얘는 혹시 3, 3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그쵸. 주사위가 한 번 굴러간 다음에 3 나오면 두 번째 굴러갈 때 3을 피해야지 하면서 굴러가진 않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런 것도 자연스러워요.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제일 조금 합쳐지면 얼마부터 시작해? 그러면 제일 크게 만나면 얼마까지 가능해? 12. 그러면 그 사이에서 짝수는 누가 있어? 2, 4, 6, 8, 10, 12. 야호 신난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2가 되는 거 선생님 알지? 얼마? 1. 오케이. 자 4가 되는 거 선생님 아마 이걸 다 쓰고 있으면 너네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겠지. 선생님 저거 진짜냐? 그래서 자 이거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경우의 수 셀 때는 진짜 경우의 수를 잘 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쭉 나열해서 푼다고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몇 개 안 돼. 이 정도는 충분히 해도 돼.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하다가 마른 거야. 왜 그래? 선생님 다르게 하려고. 자 그럼 다르게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물론 짝수가 되려면 2, 4, 6, 8, 10, 12가 되면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수를 분류해서 조금 더 이게 좀 케이스를 적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선생님 생각할 거냐면 얘들아 어떤 수 2개를 합치면 짝수가 될까? 얘를 고민하는 거야. 어떤 수의 종류를 합치면 짝수가 될까를 고민하는 거야. 어떤 수를 합치면 혹시 짝수가 될 것 같아? 내가 정답을 진짜 잘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 말이긴 한가 보다. 짝짝. 이거 하면 짝수 나오죠. 자, 또 어떤 거 있어요? 네, 여기는 틀린 답도 말을 안 해줘요. 웃기는 애들이에요. 다른 반은 홀짝이 나왔어요, 실제로. 아, 선생님이 뻥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반 영상 올라가면 보세요. 실제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답을 잘 틀린 대답을 안 하네. 이렇게 되면 근데 황통 처음 공부한 친구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거야. 맞는 대답만 해야 돼서. 사나. 너 말고 사나. 너도 말수가 그렇게 없다. 그치? 신기해. 둘 다 없다고. 자, 그래서 짝짝 홀홀이 가능합니다. 야, 홀짝!
그거 얼른 머릿속으로 하나 더 해보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짝수.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짝수 누구 있어요? 네, 이사위.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2가 나오고 4가 나오고 6이 나와? 그러면 두 번째 짝수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2, 4, 6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가지치기, 수형도 그려가지고 문제 푸셔도 전혀 지장 없어요. 풀 수 있어요. 상관없어. 알겠지?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린 이미 생각할 수 있어. 앞에 짝수가 될 수 있는 거 2, 4, 6 세 가지라 그랬어. 그지? 자, 그러면 뒤에서 올 수 있는 짝수도 몇 가지야? 세 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6, 6 나와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 그지?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가 골라졌을 때마다 세 가지, 4가 골라졌을 때마다 세 가지, 6이 골라졌을 때마다 세 가지, 뭐 할 때마다 뭘로 계산해야 돼요? 곱셈으로 계산해요. 뭐 할 때마다 타임즈 곱하기잖아. 그지? 이렇게. 그러면 홀홀도 어때요? 여기 홀수 올 수 있는 거. 네, 1, 3, 5 세 가지. 그러니까 얘도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가지, 뒤에도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가지. 근데 앞에서 1, 3, 5 중에 하나가 골라졌을 때마다 두 번째도 1, 3, 5, 1, 3, 5, 1, 3, 5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줘야 돼? 곱하기.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가 나와? 9가지. 자, 그러면 앞에서 9가지, 두 번째에서 9가지. 그러면 최종 계산은 어떻게 해서 끝내야 돼? 9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선생님 물어보는 거 99, 81을 하실래요? 9 더하기 9 해가지고 18로 끝내실래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끝내야 돼? 네, 18이 답이 되는 거죠. 왜요? 얘는 짝짝이거나 홀홀이거나 이렇게 분류해서, 케이스 분류해서 지금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는 더해서 끝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도 나 합의 법칙으로 풀어야지, 곱의 법칙으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8이 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느 고등학교에 이번에는 방과후 선택을 하실 건가 봐요. 어느 고등학교의 방학 중 방학과후 학교에서 1교시에는 2개, 2교시에는 3개, 3교시에는 4개 강좌 개설하고 이 9개의 강좌 중에서 나는 딱 2개만 고를 거고 단이라고 해서 중요한 얘기 뒤에 써 있어요. 한 교시에는 1개 강좌만 수강할 수 있다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여기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이 전체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학 시험지 중에 가장 말이 많은 시험지예요. 이 과목이. 얘도 봐봐, 말이 많지, 그치? 상황 설명을 해주려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냐면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저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저 말로 되어 있는 걸 정리하는 게 필요해. 간단하게. 자, 그럼 뭐라고 써있어? 1교시. 자, 몇 개 강좌? 2개. 이렇게. 자, 2교시 몇 개 강좌? 3개. 3교시 몇 개 강좌? 4개. 4개. 선생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마침 2개, 3개, 4개길래 얘가 언매와 화장, 3개는 미적기와 확정, 4개는 어떻게 알았어? 물화생지. 만약에 이렇게 나누자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쉬워지는 거죠. 선생님 혹시 이거 선택할 때 선생님 저는 미적하고 확통하고 둘 다 할래요. 이거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2개잖아. 그렇지. 아까 한 교시에는 1개만 고르라고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 교시에 1개 그 얘기라는 거 이제 깨달았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개를 또 풀 건데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도 가지치기 좋아요. 자, 엄매했을 때 미적, 엄매했을 때 기하 이런 식으로 고를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걸 다 그렇게 하는 거 지금 내키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과목을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고르지 말고 그렇게 고르지 말고 먼저 좀 분류를 하자. 크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내가 몇 교실 거를 들어갈지를 먼저 분류할 수 있고요. 더 큰 범위, 카테고리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어떻게 될 수 있어? 1교시, 2교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또 선택할 수 있어? 1교시, 그렇지. 3교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세 번째, 어떻게 될 수 있어? 2교시, 3교시,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지, 그치? 요거 괜찮다. 그러면 1교시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수 2개. 2교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수 3개. 자, 얘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왜? 엄매가 골라졌을 때마다 미기화. 화작이 골라졌을 때마다 미기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때마다기 때문에 곱하기로 계산되는 거죠. 자, 1교시, 3교시. 자, 1교시에는 과목 몇 개? 3교시는? 선생님 써버렸어. 승질이 급해가지고. 곱하기로 연결되겠죠. 왜? 엄매가 골라졌을 때마다 물화생지 중에 하나. 화작이 골라졌을 때마다 물화생지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2교시, 3교시. 자, 2교시는 몇 개? 3개. 3교시는? 그렇지. 미적이 골라졌을 때마다 물화생지 가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최종 답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네, 더해주는 거죠.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 분류를 했으니 각각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더해준다. 그래서 6하고 8하고 3, 4, 12 더하니까 얼마예요? 네, 20.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알겠죠? 자, 지금 졸리면 선생님이 얘들아 이 자리표를 만들고 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면 선생님은 말도 안 해요. 그냥 찍어요. 그냥 이렇게. 그 나중에 점수를 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리면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잠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어제 확률과 통계 과목이 되게 중요하고 쓸모가 많은 과목이라고 했지 내 수업이 재밌다고는 안 했어. 잘 생각해봐. 그지? 내가 웃기다고 말 안 했지, 그지? 거짓말은 안 해. 그래서 졸릴 수 있어요. 얘들아 졸리면 어떡해? 다른 거 자요. 그래서 걔 지금 나랑 싸웠어. 걔 누구지 이름? 이름도 외웠어. 이름 외웠어. 어떻게 얘들아 졸리면? 지금 몇 명이 자고 있어서 지금 이 얘기 꺼낸 거야. 졸리면 어떻게 해요? 뒤에 나가서 뒤에 공간 많잖아. 저 옆구리에도 있고 공간이 많잖아. 나가서 좀 일어나서 수업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가서 혼자 춤추셔도 돼요. 스쿼트를 좀 하다가 오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춤추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춤을 춘 딱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졸업을 했어요. 네. 쉽지 않지? 그 형 어디 갔을까요? 맞춰봐. 선생님이 잠을 깨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 돼 얘들아 뒤에 나가서 춤을 혼자 춰도 된다. 벽 잡고 혼자 춰 내가 그랬단 말이야. 진짜 선생님 저 진짜 쳐도 됩니까? 춘 애가 하나 있어. 그 형 어디 갔을까? 중앙대 영문역. 그 정도 그 끼가 있어요 가져가. 근데 그 형은 진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실기를 그렇게 준비를 하러 다니면서도 학교 거의 한 번도 안 빠졌고 수업도 되게 열심히 들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 형은 아마 그 연기 안 했어도 그냥 공부했어도 괜찮았을 거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졸리면 뒤로 나가서 하세요. 뒤로 나가서. 근데 어제 이 얘기했더니 우리 교실에 한 가지 함정이 있더만. 뒤에 나가서 춤을 추면 보인대. 보여? 보여? 보인대. 선생님 맨날 이 수업 때는 지금 다른 반 재밌는 얘기만 맨날 전달해야겠구만. 그치? 큰일 났네. 내가 다른 반 A반하고 C반 애들한테 얘기해놓을게. 은혜가 더 힘써야 된다고. B반까지 평균값 맞추려면 해야겠지. 그래서 어제
뒤에 가가지고 어떤 친구가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막 수업을 들었어. 그랬더니 애들이 나를 안 보고 여기만 보는 거야. 제가 뭐 하나. 내가 모르는 척 했는데 애들이 안 그러면 더 많이 볼까봐. 그래서 잠을 깨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여기 보자. 4번이 뭐더라? 아하. 숫자가 1, 2, 3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래요. 만약에 전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몇 자리 수를 만들어야 되냐면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숫자 3개 가지고 자연수 5개 만들려면 중복 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숫자 몇 개는 겹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1, 2, 3을 다 사용하란 말도 아니죠.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그냥 여기까지 이런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룰만 보면 11111 이것도 원래는 가능했던 거야. 자, 근데 조건이 붙었죠. 뭐라고 붙었어요? 네,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이 붙어버렸어요. 이웃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웃. 바로 옆에 이렇게 이게 이웃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1하고 1이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 거지. 다른 숫자가 이 사이에 껴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자리의 숫자를 생각하면서 아 그래 얘는 뭔가 숫자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또 여기 옵션이 하나 더 붙었어요. 조건이 더 있어요. 만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가 같대요. 자, 일단 우리 숫자 카드는 뭐가 있어요? 쓸 수 있는 숫자 카드 1, 2, 3.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지금 벌써 일종의 케이스 분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만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1로 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요 가운데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게,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게라는 조건이 또 붙어 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하면 곱셈이나 덧셈으로 경우의 수를 셀까? 그거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렇죠. 직접 나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뭐예요? 그쵸. 2하고 3이에요. 우리가 똑같이는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왔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 그치. 1, 3 올 수 있어. 자, 여기 1이 있어. 그 다음 뭐 올 수 있어? 2, 3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올 수 있어? 여기서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번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와서 끝나는 거야? 1이 와서 끝나는 거야. 요것만 신경 써주세요. 자, 그럼 봐. 여기 3까지 왔어. 그 다음에 2개 뭘로 가야 돼? 1, 2야. 근데 여기서 벌써 대답할 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안 돼? 왜? 이렇게 하면 이웃해버리는 거지. 그치? 안 되지. 근데 선생님은 이런 거 수영도 그릴 때 안 되는 거 그냥 쓴 다음에 지우는 게 덜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쓰고 지우는 편이야. 그 다음에 요 다음에는 요거까지는 되는 거지. 자, 좋아. 자, 그다음 여기 3까지 왔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야? 좀 밑으로 더 내려가자. 여기에 2하고 1이지. 1하고 2지. 순서를 바꿨었네요. 1하고 2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1이 왔어. 그 다음에 누구 올 수 있어? 2, 3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릿수야. 뭐야? 1. 보자. 오케이.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자, 2까지 왔어. 그 다음 뭐 올 수 있어? 일단 1, 3.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되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1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5자리 자연수는 가능한 게 지금 몇 가지가 떠버렸어요? 요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뜬 거죠. 1로 시작한 게 6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하겠어? 2하고 2로 가는 거 찾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자리가 없는 데다가 이렇게 썼다는 건 할 의지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근데 안 해도 돼? 그걸 눈치챘어? 그럼 아주 잘한 건데. 왜? 이게 지금 1, 2, 3이라고 써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선생님이 카드를 동일하게 바꿔. 뭐라고 바꿔? A, B, C로 바꿔. 그래도 이 문제 풀 수 있지, 그치? 그럼 선생님이 그 A가 2라고 얘기를 해. 그래도 사실은 똑같은 거지, 그치? 구조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6개 찾고 6개 찾고 6개 찾고 이렇게 3번 찾아도 물론 뭐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결국 같은 말이 반복된다. 써있는 모양만 다를 뿐이다 라는 걸 눈치챘다면 처음에 했을 때 6가지 나오면 우리는 그냥 뭘로 계산하고 끝나는 거야? 6 곱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해도 되고 6 곱하기 3 해도 되고, 그치? 그래서 18, 18이 답이 나온다는 걸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로 잠깐 갑니다. 저기 이제 순열 문제로 넘어가요. 순열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아까 NPR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자, 선생님이 뭐 하고 싶냐면 얘를 좀 수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여기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자, 우리 OPO를 나타내라고 하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돼요? 5, 4, 3, 2, 1. 자, 그래서 얘를 다르게 쓰는 방식도 있죠. 뭐라고 써요? 맞아, 5팩토리얼. 계승이라고 하는 요거 쓰는 거죠. 5팩은 얼마예요? 120 맞아? 그래서 하도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기억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자, 그렇게 있는데, 요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NPN이라고 하는 건 NPEC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자, 우리는 NPR이라고 하는 이 식을 좀 고급지게, 일반화된 공식처럼 이렇게 이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가 NPEC이 있었다고 한번 해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위에 5, 4, 3, 2, 1이 있는 거야. 자, 근데 난 누구만 남겨야 돼? 5, 4, 3까지만 남겨야 되지. 이 1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효과란 말이야. 야, 그러면 이걸 뭐라고 쓰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될까? 어때? 바로 됐어요? 만약에 바로 안 되면 예시를 하나 더 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OP2. 그럼 얘는 5, 4. 이것만 남기려면 원래 5, 4, 3, 2, 1인데 누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3, 2, 1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 올까를 거꾸로 고민해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n-r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계산을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어려운 문제 갈 때는 요 식을 써먹을 때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요 식을 잠깐 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쓰진 않을 것 같지만 NP0이라고 하는 건 1이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 불러봅시다. 요것도 한번 배워볼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써 있는데 얘를 어디를 바꿔줄까? 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우리가 그냥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n 곱하기, 그 다음에 그치, 하나씩 깎아. n-2, 그 다음에 n-2.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몇 개 하냐면 알개만큼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알개가 된다는 거는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해주면 딱 마지막에다 써주면 이게 알개가 될까? 이게 어떻게 하면 알개가 될까? n-1, n-2. 근데 봐봐, 첫 번째는 뒤에 거에서 빼기 0이 붙어있고 n 빼기 0, n 빼기 1, n 빼기 2 이렇게 세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알개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r 플러스 1 요렇게. 그럼 요게 이제 마지막. 요런 표현도 가능해. 혹시 뭐 영상을 올려준다고는 했지만 선생님 제가 필기를 아직 다 못 적었는데요 하거나 저 필기는 좀 어떻게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핸드폰을 다 내서 핸드폰은 없을 텐데 뭐 핸드폰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찍어서 달라고 해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천천히 지워달라고 말을 하세요. 왜냐면 칠판이 계속 세개가 돌아가면서 되게 빨리빨리 해. 그러니까 필요한 건 반드시 얘기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1번. 네, 남자 3명하고 여자 4명이 한 줄로 서서 등산을 한대요. 총 몇 명짜리예요? 이렇게 7명짜리예요. 근데 원하는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양 끝에 서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 뭐
생각할 때 남자를 일단 앞에 뒤에 세우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세우러 갑시다. 자 남자가 앉을 건데 여기 쓸 건데 자 남자는 총 몇 명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딱 2명이 아니고 3명이네? 그럼 3명 중에 2명을 골라내야 되겠지, 그치? 자, 고르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골라요? 일단 남자를 둘만 고르는 거야. 고르기만 하는 거야. 누가 앞뒤에 쓸래만 하는 거야. 그러면 3명의 남자 중에 2명의 남자를 그냥 고르기만 해. 그럼 이거 어떻게 골라야 돼? C로 고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골랐을 때 누구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꼭 A, B로 안 쓰고 B, A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치? 이 자리 바꾸는 걸 해줘야 되니까 이 뒤에 뭐가 붙는 거야? 요렇게 붙는 거죠. 2나 2패 같은 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남자 3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아예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 이름 불리면 앞에 쓰고 뒤에 이름 불리면 뒤에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A, B 뽑힌 거랑 B, A 뽑힌 거랑 같아 달라. 다른 거야. 그러면 걔는 3명의 남자 중에 2명을 순서 있게 뽑은 거네? 그럼 뭘로 뽑는 거야? P로 뽑는 거죠. 어쨌든 계산은 같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남자 뽑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나머지 사람들 자리배열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나머지 사람들을 볼게요. 이 가운데 5명인데요. 지금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 한 분이 아직 남아 계시고 여자 4명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옵션이나 조건이 있어, 없어? 아니 없어요. 그러면 5명이 그냥 자유롭게 줄서기를 하면 끝나는 거지. 5명이 5자리를 채우는 줄서기를 한다. 자 어떻게 돼요? 네, 5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남자 세운 거랑 가운데 줄 세운 거랑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연결? 그리고 그렇지, 동시에 남자가 어떻게 A, B가 섰을 때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막 자리를 바꿔가면서 세는 거잖아. 곱하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산값이 크네요. 얼마예요? 700. 이렇게 됩니다. 720.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의자가 1, 2, 3, 4, 5라고 적혀있는 의자가 있고 가족끼리 같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5분이 가서 앉을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조건이 있어요. 5명이 앉을 건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홀수 번호에 앉으시랍니다. 그럼 이렇게 조건이 있는 거 까다로운 걸 먼저 안 치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홀수에 앉히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디 앉으실래요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의자 보니까 1부터 5까지예요. 홀수는 뭐가 있어요? 네, 1, 4, 5가 있어요. 그러면 1, 4, 5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앉힐 의자 2개를 골라야겠죠, 그쵸? 자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뽑는 거죠. 자 의자의 호수는 3개예요. 부모님, 엄마, 아빠는 2분이시잖아, 그치? 그래서 이 2분은 앉힐 건데 일단 앉을 의자만 뽑는다. 그러면 뭘로 뽑는 거야? C로 뽑는 거죠. 근데 그렇게 뽑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 5번을 이렇게 뽑았을 때 엄마, 아빠 앉을지, 아빠, 엄마 앉을지는 또 생각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붙는 거야? 2가 붙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해도 되죠. 어떻게? 뽑히는 순서대로 먼저 뽑히면 엄마가 앉으세요. 나중에 뽑히면 아빠가 앉으세요. 그러면 3번, 5번 뽑으면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5번, 3번 뽑으면 여기에 엄마가 있고 여기에 아빠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3개의 의자 중에 2개를 순서 있게 뽑아버리는 방법이 있는 거죠. 어떻게 뽑은 거야? 요렇게 뽑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모님 앉힌 거. 그럼 이 다음에 이제 누구만 하면 되냐면 엄마, 아빠 빼고 할머니, 아들, 딸만 앉으면 돼요. 나머지 의자 3개 그냥 3분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앉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걔는 어떻게 돼요? 네, 3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연결해요? 곱하기로 연결해서. 왜? 부모님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3, 5에 앉을 때마다 5, 3에 앉을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곱하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값은 얼마가 돼요? 얼마? 36? 이렇게 된대요. 그 교재 맨
뒤에 보면 네, 답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채점해 보실 수 있고요. 혹시 답지 올해 들어간 거랑 선생님이 만든 거랑 올해 만든 거랑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어디까지 했는지 좀 표시 좀 해줘요.